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남편의 사업이 잘 되니까 질투나서 심술 부리던 동네 엄마들을 시원하게 참교육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들에게 남편 칭찬을 몇 번 했더니 그 언니들이 저를 싫어하길래 시원하게 버렸습니다. 그쪽이 다수라서 좀 위세에 눌릴 뻔했지만 꿋꿋하게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이었는데 저는 아이가 첫째이고 아이 친구들은 둘째 또는 셋째라서 제가 엄마들 사이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전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언니는 40이 넘은 언니도 있었어요. 저는 신랑과 사이 좋습니다. 결혼 전과 후가 달라진 것도 없고 항상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요. 시어머니 말고는 저희 사이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구 엄마들과는 다들 같은 동네에서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으니 서로 고민도 비슷하고 해서 만나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며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은 다 불행하고 시댁은 모두 악당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남편들은 이기적이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었습니다. 신랑과 알콩달콩 사는 것으로 시댁 스트레스 조금 받는 정도는 웃고 넘어갈 정도는 돼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친구 엄마들을 만나면 제 얘기는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데 저는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시댁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을 듣다 보면 그렇게 불만을 가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유독 심하게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기들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니 모든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동네 어느 집이 별 무리 없이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혼했더라 하는 얘기를 하며 결혼 3년 차만 되면 모든 부부는 무늬만 부부로 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말을 언니들 앞에서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집도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어울리다가 새로 누가 함께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심하게 주도하던 언니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언니들 때문에 다른 언니들도 결혼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언니들과 문제가 된 것은 신랑의 법인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신랑은 10년 넘게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퇴사를 하고 중장비를 하겠다고 하더니 법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저는 걱정도 되었지만 어차피 말려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신랑에게 긍정적인 말만 해주었습니다. 자기는 뭐든 잘하는 사람이니 사업도 잘할 것이라고 항상 말해주었어요. 법인을 차리고 지출이 있어야 해서 리스로 차를 뽑은 것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랑 회사는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신랑이 집에 가져오는 돈은 회사를 다닐 때보다 몇 배가 되고요. 생활이 풍요로워지니 제가 마음도 넓어지더라고요. 신랑과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사업상 접대 때문에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늘긴 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술을 체질적으로 못 마시는 사람이 억지로 술을 마시다가 건강을 해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했습니다. 신랑이 워낙 고집이 센 사람이라 누가 술을 억지로 권해도 잘 조절해서 마신다고 하는 말을 믿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접대를 가서 2시간 동안 술을 4잔 먹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자기는 분위기 다 맞추고 접대 잘 하니 걱정 말라고 눈이 풀려서 얘기하는데 빵 터져버렸어요. 월급쟁이 생활을 할 때보다 시간이 자유로워지니 집에 있는 시간도 오히려 더 많아지고 아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신랑을 보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랑이 회사를 다닐 때는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초반에 많이 바빠서 집안일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후에도 저는 신랑에게 집안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돈 많이 벌어와서 이러는 것이냐고 하길래 내가 뭐 돈 때문에 남편 대접을 다르게 할 사람인 것 같냐고 했더니 신랑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은 저만 만나면 저희 신랑 불안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처음에는 신랑이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언니들은 저에게 걱정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극구 말렸어야지 그걸 보고만 있었냐고 하면서 걱정을 해주는데 정말 친언니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리쓰기는 하지만 차를 바꾸니 언니들 말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신랑이 사업하느라 접대하고 그러면 여자들 있는 술집에 가고 그럴 것이라질 않나. 그 여자들이 돈 냄새 맡으면 신랑 가만둘 것 같냐고. 예쁜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안 넘어갈 남자 없다고 하질 않나. 괜히 저도 신랑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달라진 것이 딱히 없었어요. 저는 단순하게 바람 피울 사람은 돈이 없어도 피우고 아닌 사람은 아닐 거라고 그냥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 괜한 의심으로 마음 불편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언젠가부터 언니들은 저에게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때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 전까지 언니들은 저에게 별말 없었어요. 신랑 사업이 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언니들이 자꾸 저에게 결혼 생활 힘들지? 쉽지 않지? 이러면서 제가 무슨 불평이라도 하도록 유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잘못도 없는 신랑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언니들과 계속 어울리다가는 내가 세뇌가 되어서 신랑을 의심하고 결혼 생활을 진짜로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언니들이 유도신문을 할 때마다 저는 신랑이랑 별 문제 없다고 말해버렸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는지 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언니들이 물어보길래 회사 다닐 때보다 시간도 자유로워져서 신랑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가 분위기 싸해졌네요. 말 나온 김에 나는 신랑이 접대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접대를 가서도 중간중간 나에게 전화하고 오해 없도록 노력하는 사람인데 의심하지 않게 되더라고 언니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정말 나 몰래 한눈 판다면 그것까지는 내가 신경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랑을 쫓아다닐 수도 없지 않냐고 했더니 언니들 표정이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한 언니가 좀 더 있어 보라고. 남자는 여유로워지면 분명히 바람나게 돼 있다고 하는데 내 남자 언니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줬네요. 짜증나서 신랑이 월급쟁이 때보다 지금 돈을 몇 배를 가져다 줘서 요즘 통장 잔액 보는 재미로 살고 있다는 말도 뜬금없이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언니에게 내 신랑은 내가 잘 관리할 테니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더니 그 언니가 저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렇게 비꼬고 싶냐고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다른 언니들도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언니 편드는 분위기였어요. 나도 언니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신랑과 잘 지내고 있지만 언니는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 같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 기분 나쁘게 들리나 보다고. 오늘은 내가 여기 있으면 분위기만 망칠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단톡방에 아무도 글을 안 남겼어요. 단톡방에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저 빼고 다시 단톡방을 만들었겠죠. 동네에 아는 사람이 그 언니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쉬울 것은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있다면 그 언니들 무리해서 좀 더 일찍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죠. 도대체 이 언니들은 왜 이러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불행하면 남들도 꼭 불행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처음에는 진심으로 공감하며 대했지만 나중에는 나까지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언니들과는 다시 어울리게 되더라도 적당히 거리 두고 만날 수밖에 없겠어요. 잘하셨습니다. 흉보는 것이 대화 내용의 전부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진만 빠져요. 현모양처인 분이 사이다 발언도 잘하셨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